메일이 도착했을 때 노트북에는 스프레드시트가 켜져 있었다. 트레이딩 장부가 아니었다. 가계부였다. 숫자가 14개월 전부터 파란색을 잃고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도배된 그런 가계부였다. 에이펙스 캐피털 데스크라는 곳에서 온 메일이었고 제목은 이랬다. 평가 결과가 검토되었습니다. 지원한 기억조차 없었다. 그 다음 기억이 났다. 6주 전 새벽 3시 마지막이라 다짐하며 $150 수수료를 냈던 일. 당시 잔액 $211가 찍힌 카드로 결제했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서서 메일을 열었다. 첫 문장에 적힌 숫자는 $100만. 자리에 앉았다. 47페이지짜리 PDF 규정집이 도착했다. 앉은 자리에서 47페이지를 전부 읽어 내려갔다. 최대 드로다운 5%. 일일 손실 한도 $4,200. 첫 출금 전 수익 목표 $10,000. 그리고 31페이지에 적힌 이런 조항까지. 회사는 재량에 따라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영업일 기준 이틀 전 통보와 함께. 그 조항을 2번 읽고 흔한 규정이라 되뇌며 넘어간다. 어떤 결정들은 저절로 내려진다. 첫 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100만 굴리는 힘을 느낄 줄 알았지만 대신 느껴지는 것은 아득한 높이의 벼랑 끝에 선듯한 현기증 나는 경계심뿐이다. 최소한으로 거래한다. 계약 2개, 때로는 하나씩. 매일 아침 9시 30분 S&P 선물장이 열리면 기다린다. 그간에 3년 동안 개인 계좌를 수없이 날려먹으며 체득한 방식으로 완벽한 세팅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금요일이 되자 $340를 벌었다. 턱없이 부족하다. 동시에 모든 것이 도하다. 둘째 주의 패턴을 찾아낸다. 복잡하지 않다. 잘 작동할 때는 결코 복잡하지 않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다. 거래량, 매물대, 15분 봉페어 밸류갭, 이미 가격에 반영된 뉴스까지.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진입한다. 제대로 진입하면 4분 안에 수익권이다. 4분 안에 수익이 나면 스탑을 본전가로 옮긴다. 그러면 거래는 성공하거나 아니거나 어느 쪽이든 잃지는 않는다. 2주차에 4번 돌려 3번 성공했다. 손실은 $180. 적절한 포지션 규모와 확실한 손절가 덕분이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내린 뒤 다시 돌아와 녹색 숫자를 확인한다.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는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사람은 없으니까. 3주차가 끝날 무렵 $3,100를 벌었다. 출금까지 3분의 1 지점에 도달했다. 첫 번째 진짜 대가는 화요일에 치렀다. 이틀 동안 원유 선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세팅은 완성되었거나 혹은 그렇다고 스스로 믿어버릴 만큼 충분히 가까웠다. 그건 분명히 다르지만 8시에는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장 개시 43분 전 오전 8시 47분에 이미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거래에 진입한다. 평소보다 50% 큰 규모로 베팅을 키운다. 2배는 아니다. 세팅이 좋아서 그동안 참아왔으니까 인내에는 보상이 따르는 법이니까. 마침내 자신을 믿기 시작했을 때 수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니까. 거래는 즉시 불리하게 돌아간다. 서서히가 아니라 개파락이다. 파이프라인 관련 뉴스인가? 확인한 캘린더에는 없던 내용이다. 원유가는 11초 만에 41센트가 빠진다. 마우스에 손이 닿기도 전에 $1,500 손실이다. 포지션을 종료한다. $1,500를 날리고 한참을 앉아있는다. 일일 손실 한도엔 한참 못 미치지만 이번 주 수익은 여전하다. 객관적으로 모든 지표상으론 괜찮다. 또다시 90분 뒤 거래에 진입한다. 손실 후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거래다. $420를 잃는다. 노트북을 닫고 아파트를 나선다. 평소 가던 길과 반대로 14블록을 걸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커피숍에 들어간다. 그곳에 앉아 1시간 반 거래 생각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 1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진입, 규모, 간극, 청산의 과정을 8번이나 복귀하다가 무언가를 찾아낸다. 실수한 지점이다. 그 실수는 결함이 아닌 교훈으로 치부하기에 충분히 사소하다. 교훈이라는 단어를 쓴다. 집에 돌아와 이 목적을 위해 기록하던 일지를 펼친다. 43개의 기록이 있다. 그중 31개가 교훈이다. 6주차, $7,400 수익을 내자. 이미 내 돈인 것 마냥 출금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계산은 벌써 17번이나 마쳤다. 수수료 20%를 떼고 $10,000 인출 시 순수익 $5,920. 그 숫자는 여전히 무언가의 증명처럼 느껴진다.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6주차에 어긴 규칙은 사소하다. 규칙이라기보다는 신중했던 초기에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가깝다. 장 마감 전 30분간은 거래 금지. 변동성이 급증하고 스프레드가 벌어지며 손익비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목요일 오후 3시 38분. 너무나 깔끔해서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듯한 거래의 기회가 나타난다. 일간 저항선에서의 강한 거부, 명확한 구조, 조용한 오후장. 진입한다. 성공한다. 11분 만에 $640. 일지엔 적지 않는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기록할 가치가 없어서다. 수익이 났으니까. 논리는 타당했다. 가이드라인은 그저 가이드라인일 뿐, 규칙은 아니었다. 이 문장은 나중에 다른 상황, 다른 숫자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
그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저 640달러, 수요일에 처리된 2개월 차 수익금일 뿐이다. 5,920달러가 계좌에 찍힌다. 예전엔 공과금 내느라 바빴던 바로 그 계좌로. 스프레드시트를 열지는 않는다. 확인 화면 앞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앉아있다가 브라우저 탭을 닫는다. 저녁을 만들어 싱크대에 서서 먹는다. 남들에게 말할 만한 축하 행위는 하지 않는다. 3주차 일요일, 형에게 이 일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설명 도중 내 입에서 자금 지원 계좌, 프라펌, 스나이퍼 진입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수화기 너머로 예의를 차리느라 침묵하는 형의 반응이 느껴졌다. 말을 마치고 화제를 돌렸다. 그 후로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진정 중요한 것들은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법이다. 3개월 차의 심리는 겪고 있을 땐 눈치채지 못할 방식으로 달라져 있다. 1개월 차에는 거래할 때마다 손익을 확인했었다. 3개월 차가 되면 장 마감 때 한번 확인하거나 아예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한다. 숫자가 오르든 내리든 90일 전보다 덤덤해졌다. 스스로에게 이것이 훈련이자 감정적 분리, 모든 진지한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선배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곁에는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첫 달 느꼈던 그 숫자의 실감은 이제 사라졌다. 첫 수익 5,920달러는 내 삶을 물리적으로 바꿔놓았다. 두 번째 6,400달러가 찍혔을 때 나는 메일을 확인하고는 다시 차트로 돌아갔다. 4개월 차 아침, 내 예측이 맞았던 날 큰 손실이 닥쳤다. 이 부분은 돈보다 훨씬 오랜 시간 나를 괴롭혔다. 내 판단은 옳았다. 진입도 정밀했고 구조 분석도 정확했으며 계획대로였는데 시장은 정확히 내 예상대로 움직였음에도 결과적으로 8,200달러를 잃었다. 11번 연속 성공하면서 계약수를 조금씩 늘려왔기 때문이다. 그건 자신감이라 착각했던 아주 조금씩 쌓여온 욕심이었다. 그날 아침 처음 2계약으로 시작했던 거래는 6계약이 되어 있었다. 가격이 반등하기 전 4분간 역방향으로 흐를 때 그 4분이 8,200달러를 앗아갔다. 결국 내 분석이 맞았음이 증명되기 전까지 말이다. 나는 버텼다. 옳은 이유로 거래를 믿었기 때문이며 또 11번 연속 맞췄다는 잘못된 이유로도 믿었기 때문이다. 첫 주에 느꼈던 큰 숫자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것도 이유였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린 내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래는 수익으로 끝났다. 6,000달러를 굴려 3,100달러를 벌었다. 너는 그 수익 숫자를 응시했다. 그러고는 새 차트를 열어 다음 진입 시점을 찾았다. 일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2년 전부터 들어와 있던 트레이딩 디스코드에 한 분석가가 있다. 수천 명의 멤버와 유료 등급, 그리고 정점에 선 한 남자가 있는 곳이다.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손익 인증샷을 올린다. 그의 이름은 데빈이다. 데빈은 11달간 무료 채널에서 내 질문을 무시했다. 하루 40개의 질문 중 6개만 답하는 이가 주는 수동적인 투명함이었다. 5개월 차의 데빈이 내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내 글을 봤다며 자기 뉴스레터에 사례 연구로 내 여정을 다루고 싶다 했다. 나는 사흘간 답하지 않았다. 바빠서가 아니었다. 답장을 보낼 때 나는 이 글로 유입되는 구독자들의 수익 공유를 요구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데빈은 즉시 동의했다. 그건 내가 부른 금액이 너무 낮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았다. 이미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스나이퍼 방식의 핵심, 그 방식이 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결국 너를 시험하게 될 것은 긴 시간 동안 틀려도 그 실수가 의심으로 쌓이지 않게 다스리는 것이다. 승률이 20%여도 그 20%의 수익이 충분히 크고 나머지 80%가 통제된다면 수익은 남는다.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수학이 담지 못하는 잔혹한 심리적 고통이 있다. 6시간 동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세팅이 될 듯 말 듯 한 시장을 보며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 거절은 절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나만의 의식을 만든다. 장 시작 전 블랙커피, 첫 1시간은 휴대폰 금지, 차트는 전체 화면. 첫 달에 만든 똑같은 재생 목록을 작게 틀어놓는다. 그 안엔 두 사람과 함께 살던 아파트의 노래가 남아있다. 주차장이 내다보이던 창문. 한쪽 다리가 흔들리던 하얀 이케아 책상까지. 재생 목록을 바꾸려고 마음먹지만 바꾸지 않는다. 어느새 삶의 버팀목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으니까. 6개월 차에 계좌가 터질 뻔했다. 금요일, 일일 손실 한도까지 100달러를 남겨두고 구조가 풀리며 900달러를 되찾아왔다. 결국 200달러 손실로 장을 마감했다. 괜찮다. 일상이다. 하지만 이제 언어도 논리적 추론도 없이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40분 전만 해도 틱 한 번에 계좌가 터질 뻔했다는 걸. 계좌가 터지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6개월 차에 받는 심사는 5개월 차의 진입 규모를 의심하게 만든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매매를 쉬게 된다. 계획된 휴식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래도 3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차트를 띄우고 음악을 틀고 식어가는 커피를 마신다. 내가 진입했을 자리의 시장이 정확히 움직이는 것을 지켜본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날 밤 일지에는 세 문장을 적었다. 셋째 줄은 때로는 컨디션을 파악하는 게 전략이라는 내용이다. 이 비슷한 글을 6번이나 썼었다. 쓸 때마다 조금씩 의미가 달랐다. 이번엔 내가 두려웠다는 뜻이다. 두려움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했지. 글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7개월 차에 두 번째 자금 지원 계좌를 받았다. 다른 회사, 더 높은 레버리지, $2,000의 더 큰 드로다운 허용치. 평가 비용은 $299였고 9일이 걸렸다. $299가 큰 고민거리였던 시절이 기억난다. 이제 $299를 내는 건 커피를 내리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41페이지짜리 규정집을 40분 만에 읽어 내려가며 더 이상 계약 해지 조항 따위에 멈칫하지 않는다. 두 개의 계좌, 다른 회사, 동일한 세팅, 복제되고 확장되며 수학적 수치는 2배가 되고 집중력은 분산된다. 디스코드에서 K씨라는 주니어 애널리스트를 현금으로 고용해 쉬는 시간 동안 두 번째 계좌를 감시하게 한다. 23살의 그는 내가 첫 달에 했던 것과 같은 올바른 질문들을 던진다. 나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듯한 권위로 답한다. 부분적으로는 경험 덕분이지만 불확실했던 시절을 잊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기도 하다. K씨에게 한 달에 $100를 준다. 노동의 가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그는 경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더 재미없고 지루한 회사 생활뿐이라 이를 수락한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급여를 올리지 않는다.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다. 드로다운 기간과 겹친 6개월 차가 되자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핑계를 댄다. 9개월 차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두 계좌에서 매달만 $4,000에서 $22,000를 벌어들인다. 아파트는 그대로지만 스탠딩 데스크와 모니터 여러 대가 들어섰고 가격도 확인하지 않고 $340를 주고 산 암막 커튼이 창을 가리고 있다. 흔들거리던 이케아 책상은 6블록 떨어진 창고에 처박아 두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책상에 대해 잊고 있었다. 일요일에 형에게서 전화가 온다. 형은 트레이딩이 잘 되어가냐고 묻는다. 나는 잘 풀리고 있다고 답한다. 형은 잘 됐다고 말한다. 20분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그 후 10분 동안 절대 계산하지 않기로 했던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한다. 풀합펌 없이 완전히 내 자본으로만 거래하려면 얼마나 필요할지. 분배금이 아닌 수익 전부를 갖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다가 끝내기 전에 멈춘다. 하지만 근사치에 다다랐다. 대본과 사례 연구를 강의로 확장하는 논의가 2주에 걸친 3번의 통화로 이어진다. 대본은 똑똑하고 어딘지 교활하다. 나 또한 어느 정도 교활해졌기에 그 모습을 단번에 알아본다. 세 번째 통화가 끝날 무렵 나는 확정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거기에 로열티와 공동 제작자 명의까지 더해서 14개월 전에 나 같은 사람들에게 팔릴 상품이다. 흔들리는 책상 앞에 앉아 $211 남은 카드로 $150를 결제하던 그때. 그 시절의 나 말이다. 첫 번째 강의를 직접 집필한다. 주제는 인내심이다. 특히 매매하지 않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는 장세에서 진입을 참아내는 절제력. 오후 내내 써 내려갔는데 꽤 괜찮다. 진심으로 좋다. 글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강의 오디오를 한 번에 녹음한다. 강의의 4개월 차 손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관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빼야 커리큘럼이 깔끔해지고 잘 팔리니까? 사는 사람들은 경고가 아니라 성공의 지름길을 원하거든. 그 손실에서 얻은 교훈은 적정 규모로 투자하고 연승에 취해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8,200를 날려보기 전까진 그저 공원 조언일 뿐이다. 그건 팔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그저 견뎌내야 하는 과정일 뿐. 너는 드로다운 관리라는 모듈을 추가한다. 철저하고 정직하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내용이다. 하지만 4개월 차 화요일 아침에 그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지. 수요일 11시 15분 K씨에게 보상 문제를 논의하자는 메시지가 온다. 읽고 나서 이번 주에 통화하자고 답하지만 정작 일정은 9일 뒤로 잡는다. 통화할 땐 월급을 $200 올려주며 이를 성과 평가라고 포장한다. 그건 너무 협상이 아닌 평가의 결과라고 말이다. K씨는 고맙다며 넘어간다. 넉 달 뒤 그는 $4,000를 주는 회사로 떠난다. 48시간 만에 후임을 찾았다. 조던, 22살. 제법 질문다운 질문을 한다. 그에게 월 $1,100를 준다. 14개월 차, 두 계좌의 순수익과 강의 로열티를 합치면 차트 플랫폼 제휴 수익까지 합쳐 연 $21만 9천. 머릿속으론 그려지지만 막상 다다랐을 때 느낄 거라 짐작했던 그 감정과는 영 딴판이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차고 넘친다. 다만 기대했던 질감이 없을 뿐이다. 목표한 바를 이뤄 마침내 도착했다고 느낄 확실한 순간이 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숫자는 그저
서서히, 그러다 한꺼번에 계속해서 쌓여갔다. 어떤 의식도, 문이 열리는 기척도, 저편에서 이편으로 넘어왔다는 실감도 없다. 9년째 마시던 커피를 주문한다. 집에서 3블록 떨어진. 카페에서 커피를 절반쯤 마시다 그대로 내려놓고는 다시 손대지 않는다. 메시지 18개, 그중 3개는 조던이 보낸 계좌 2번 알림이다. 그걸 먼저 처리하고 식어가는 커피를 본다. 딱히 드는 생각은 없다. 14개월 전엔 꿈도 못 꿀 액수의 팁을 남긴다. 돌아온다. 차트는 띄워져 있고 플레이리스트는 재생 중이다. 장 시작까지 11분 기다린다.